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성조기를 불태울 경우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보석금 없이 석방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두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플로리다 항구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마약이 적발됐습니다. 2,300만 명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이 압수됐습니다.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 나파 카운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천여 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주리주의 한 주택가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 20여 채가 피해를 입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살을 파먹는 기생충인 신세계 나사벌레 감염 사례가 보고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축에도 치명적일 수 있어 가축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돌발 상황까지 우려했지만 양국 정상은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한미 첫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양국 정상이 친교를 다졌다고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 탓에 회담이 예정보다 30분 정도 연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영접을 나왔고 두 정상은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방명록을 쓸 때 사용한 이 대통령의 펜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로 달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흔쾌히 펜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Is that your pen? 저기 펜이 직접 그 대통령 네, 가지고 있는. Yes, that's my pen. That's a nice pen. Do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서로에게 덕담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했고 And we have many things to talk about, and I look forward to it. And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And congratulations on your election. That was a big one, and we're with you 100%. Thank you. 이 대통령은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다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습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던데 아주 훌륭하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농담을 건네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고 한국 시간으로 오전 1시 40분쯤 시작된 소인수 회담은 예상보다 길어진 53분간 이어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경제 협력과 북한 문제, 한일 관계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눴고 비공개 업무 오찬으로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특유의 협상 스타일에 대통령실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트럼프와의 첫 만남을 위한 준비는 철저했고 우려했던 돌발 상황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선박을 사겠다 대신 한국은 미국의 군사 장비, 알래스카의 석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을 많이 사달라고 구체적인 요구도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환영의 뜻을 전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조선업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미국은 예전처럼 배를 만들지 못하지만 한국의 조선업은 성공적이라며 치켜세우고 한국 선박을 구매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We are thinking about contracting some ships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again. You know. 한국이 제안한 조선협력 사업, 마스가 프로젝트 사업도 언급됐습니다.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go back into the shipbuilding business again. 앞서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펀드를 활용해 한국 조선 업체들이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 과정에 한국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말씀하신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향한 구매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B2 폭격기와 알래스카 가스전 합작 회사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산 무기와 에너지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We have more oil and gas and coal than any other nation in the world by far, and we're going to use it. And that's the thing that South Korea, I think, most wants from us.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며 방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의제 중 하나는 바로 남북 관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덕에 한반도 관계가 안정적이었다고 추켜 세웠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본인의 관계가 좋다면서 올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남북 관계가 주요 의제로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평화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같이 가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절친한 관계라며 가능하면 올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이 대통령이 연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대통령의 북한 문제 해결 의지를 추켜 세우며 화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약간 물러서 있는 그 사이에 한반도 상황은 정말로 많이 나빠졌죠. You are much more prone to doing that than other leaders that I've been working with from South Korea. 구체적인 일화도 털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난 경험을 두고 뜻깊은 기억이었다며 DMZ 재방문 의사도 드러냈습니다. 또 과거 본인이 김 위원장과 대화한 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됐다면서 자신의 기여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올해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할 경우 김 위원장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 어려운 질문이지만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며 거듭 만남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SNS 게시물 하나가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검의 윤석열, 김건희 부부 수사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오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예정 시각 2시간여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한때 정상회담에 부정적 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나왔고 대통령실도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여기에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 기자가 무슨 내용이냐고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매우 공격적으로 압수수색했고 미군 군사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답해 긴장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한국 특검의 수사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막상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자 오해는 금방 풀렸습니다. SNS 글의 맥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내란으로 인한 국내 정세와 특검의 수사 상황을 설명했고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이제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 이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Because it didn't sound to me like South Korea.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자 미국의 극우 논객 고든창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를 자신의 SNS에 인용하며 이 대통령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싱거운 반응에 상황은 3시간여 만에 끝났고 이를 무차별적으로 인용한 정치인들만 머쓱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국기 모독 금지와 무보석 제도 폐지를 담은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가 폭동을 부추긴다며 앞으로는 반드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at the penalty is going to be, if you burn a flag, you get 1 year in jail, no early exits, no nothing. You get 1 year in jail. If you burn a flag, you get, and what it does is incite to riot.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1989년 텍사스대 존슨 사건에서 성조기 훼손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남긴 바 있어 향후 헌법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보석 제도 폐지를 선언하고 그동안 해당 제도 도입 이후 도시 범죄가 크게 늘었다며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석금 없이 위험 평가만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가 워싱턴 DC를 시작으로 우선 사라지게 되며 이후 전국적으로도 확대 적용될 방침입니다. 플로리다 항구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이 적발됐습니다. 미 해안 경비대에 따르면 오늘 포트 에버글레이즈에서 총 7만 6천여 파운드에 달하는 코카인과 마리화나를 압수했으며 시가로는 4억 7,3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입니다. 해안 경비대는 특히 코카인은 무려 2,300만 명이 한 번에 치명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경고하고 이는 플로리다주 전체 인구를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61,740 pounds of cocaine represent 23 million potentially lethal doses. That's enough to fatally overdose the entire population of the state of Florida. Think about that for a moment. Enough cocaine to kill everyone in Florida. That's the immense scale of the threat we face. 당국은 마약 운반 선박 상당수가 베네수엘라에서 출항했다며 현지 범죄 조직인 트렌데 아라가와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가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안 경비대는 앞으로도 태평양 동부 해역에 추가 병력을 투입해 남미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밀수 경로를 집중 차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 북부 나파 카운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리건주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제퍼슨 카운티에서 발생한 플랫 산불이 현재 2만 2천 에이커 규모로 빠르게 확산 중이며 진화율은 5%에 그친 상태입니다. 이번 산불로 4천여 가구의 대피 경보가 내려졌고 이 중 1,000여 가구는 강제 대피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 나파 카운티에서도 피켓 산불이 발생해 6,800 에이커가 소실됐고 오늘 오후 1시 기준 진화율은 13%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로도 유명한 나파밸리의 일부 와이너리와 숲도 불길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1,000명이 넘는 소방 인력과 헬리콥터 10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험준한 지형과 낮은 습도, 높은 기온으로 인해 산불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 강풍과 낙뢰가 예보돼 산불이 추가로 확산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전역에서 3년간 100여 건의 범죄를 저질러온 강도 조직이 체포됐습니다.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은 지난 2022년부터
LA 일대에서 최소 92건의 절도 사건을 벌인 강도단 리치롤린의 조직원 8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 최소 90여 건의 주거 침입 사건에 연루됐으며 사건은 대부분 2024년과 2025년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LA 한 주택에서 총기와 탄약, 권총, 위조 신분증, 여러 개의 차량 번호판 등을 회수했으며 현재 10명이 구금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20대에서 40대까지로 모두 갱단 소속이며 전과자들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LA시의 폭력범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LA 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달 살인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하며 6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주리주의 한 주택가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부상을 입고 여러 채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아침 9시 15분쯤 에바네어 드라이브에서 폭발이 발생해 주택 20채가 피해를 입었고 이 중 5채는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전소된 주택 위로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주민들은 큰 폭발음과 함께 마치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땅이 흔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For over here, but for now, we're asking everybody to stay away if they can from this area. And like the Chief People said, if you have a red sticker on your property, we're asking you to do not go on those properties. You have a yellow sticker on your property, you can go inside but do not stay. And if you have a green sticker, you can go inside. You're okay to do so, but be aware that there's no gas and there's no electric up in this area at this time. 사고 직후 가스회사 스파이어와 방화수사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인근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했고 조사 결과 가스로 인한 폭발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소방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이며 뉴올스페리와 몽들블로 사이에 67번 국도가 양방향 전면 통제됐고 인근 대형마트도 임시 휴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살을 파먹는 기생충인 신세계 나사벌레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최근 과테말라를 여행하고 돌아온 한 여행객이 나사벌레 감염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사벌레는 파리목 곤충의 유충으로 가축이나 야생동물, 사람 등 온열동물의 피부에 알을 낳아 번식하고 부한 구더기 수백 마리가 눈과 코, 입 등으로 파고들며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편 나사벌레는 가축에게도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작년부터 중앙아메리카에서 유행이 시작돼 작년 말 멕시코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며 가축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his is an enormous challenge and you need to understand the magnitude just in Texas. This can result in billions of dollars of losses a year. It could truly crush the cattle industry as well as other livestock industry in Texas. And in doing so, it's going to lead to a dramatic spike increase in what people are paying in groceries when they go to the grocery store and try to buy food. 이에 당국은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나사벌레 대응팀을 구축해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불법 체류자와 불법 운전자 단속을 위해 새로운 이민 검문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플로리다주 검찰국은 기존의 트럭 계량소를 활용해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이민 검문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플로리다 농무부와 소비자 서비스부가 운영하는 주요 고속도로 주변의 모든 시설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플로리다 북부 지역에 추가 차선을 설치하고 이민 집행관들이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t's hard to imagine a situation where somebody doesn't speak English can actually go through one of these exams and receive, the necessary authorization. If you can't read street signs, how are you going to drive large commercial vehicles, 18-wheelers, tractor trailers in a safe manner?
한편 이번 조치는 6년간 불법 체류 중이던 인도 출신의 38살 하르진더 싱이 지난 12일 트럭을 몰다 불법 유턴을 시도해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친선 교류 증진과 대한민국 문화 홍보를 위한 2025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십 캠프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할리우드 하이스쿨에서 열린 이번 공연에는 무용과 음악, 미술, 스피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한국 청소년 91명이 참여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미국 학생들과 함께 토론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대표로 미국에 와서 우리나라 문화를 알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자랑스러웠어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세계 예능교류협회는 지난 28년 동안 매년 미국을 찾아 한미 친선을 이어왔으며 올해로 44번째 공연을 맞았습니다. 구임수 협회장은 한국을 잘 모르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뜻깊은 무대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수도 워싱턴 DC에 배치된 주 방위군 중 일부가 24일부터 총기를 지참하고 순찰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치안 강화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논란과 함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많은 인파가 워싱턴 DC의 거리로 몰려나와 항의 시위를 이어갑니다.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의 총기 휴대를 허용한 조처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데요. 주방위군 일부가 실제로 권총을 차고 유년역 인근을 순찰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순찰 등 특정 임무에 투입된 병력만 권총이나 소총을 휴대한다며 행정, 교통 지원 인력은 비무장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치안 강화가 아닌 주민 감시와 통제라며 거세게 반발했고요. 민주당 성향의 인권운동가 알 샤프턴 목자 역시 이번 조치는 편견과 인종주의로 점철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워싱턴 DC와 시카고, 뉴욕 등 흑인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대도시가 주방위군 투입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정치적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장악작전의 강도를 높이면서 이틀 새 최소 9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25일 오전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이 공습을 받아 20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기자와 구조대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에는 가자시티에 대한 집중 폭격으로 하루 만에 64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는데요. 지난 20일 기드온의 전차2 작전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최근 자이툰, 자발리아 등 외곽 지역에 지상군을 투입하고 포위망을 좁히며 하마스의 최후 거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26일부터 외곽 지역에 한해 보유주택수 제한을 없애고 대출 한도와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최대 2채까지만 허용됐지만 외지인도 1년 이상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곽 지역에서 주택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베이징 역시 이달 초 외곽 신도시 지역에 대해 보유주택수 제한을 풀고 두 번째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도시 모두 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부동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규 중고주택 가격이 25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 회복은 여전히 더딘 모습입니다. 한편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으로 불린 헝다그룹은 상장 16년 만에 홍콩 증시에서 공식 퇴출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파이스X가 화성 탐사용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10번째 시험 발사를 앞두고 발사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스타쉽은 현지 시간 24일 오후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발사 17분 전 지상 시스템 점검 사유로 취소됐습니다. 높이 121m에 달하는 스타쉽은 상단의 우주선과 33개 엔진을 장착한 추진체 슈퍼 헤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발사 3분 뒤 상단부와 부스터의 분리, 스타링크 위성 모형 배치, 우주 공간에서의 엔진 점화 실험 등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란 사태에 연루된 다른 국무위원과 검찰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박 전 장관의 혐의는 무엇인지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박성재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의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오후 8시 4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소집되기도 전이었습니다. 단 2분짜리 국무회의가 끝난 뒤 박 전 장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반, 회의를 위해 박 전 장관과 검찰국 과장, 출입국 본부 실국장 등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나온 간부도 있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는 참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 그럼에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참석자 일부가 내란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자는 의견도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계엄 당일 밤 출국 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 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교정본부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지시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의혹들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박 전 장관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서도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장관 측은 검사 파견 지시에 대해 합수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검사 파견 명단이 실제로 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와 관련해선 계엄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고 출국금지 명단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 압수수색 범위가 지난해 12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생성된 정보로 제한될 정도로 특검의 영장 청구에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특검은 검찰총장실과 심우정 전 총장의 핸드폰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례 없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지규현 재판장은 구속기간을 날짜 대신 시간으로 따지는 계산법을 내세웠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즉시 항고로 다시 검토를 받아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전례 없는 계산법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끝내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즉시 항고해서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대검찰청은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재수감을 했던 사례까지 확인해 놓고도 윤 전 대통령을 그냥 풀어줬습니다. 이 과정을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됐고 사건을 이어받은 내란 특검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실제로 전달받았는지를 두고도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12월 3일 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전후로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방첩사령부의 송모 대령이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직후인 12월 4일 새벽 0시 37분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박모 부장검사와 1분 넘게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출동을 준비하던 긴박한 시기에 계엄군과 검사의 통화가 이뤄진 겁니다. 송 대령과 박 검사는 단순히 계엄 선포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대화였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심 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검사 파견 의혹과 윤 전 대통령 석방 경위의 내막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 기한이 오는 일요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이틀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서 특검은 금요일에 현재까지 드러난 김 씨의 혐의부터 재판에 넘길 방침인데요. 이 가운데는 윤 전 대통령도 연관된 공천 개입 혐의도 있어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씨를 한꺼번에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그동안 특검은 김건희 씨를 상대로 공천 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재판에 넘기는 혐의도 이 내용들이 중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남편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던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김 씨를 기소할 때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특검 내부에선 고심이 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인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2차례 무산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견과 어쨌든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조사를 좀 더 시도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모두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뒤 4번째 조사는 오후 4시 40분쯤 끝났습니다. 특검은 지난번 조사 때 마무리하지 못한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는데 김 씨는 어제도 대체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신문이 남았기 때문에 특검은 오늘 수요일 김 씨를 한 차례 더 부른 뒤 재판에 넘길 혐의와 적용할 법률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김 씨 측은 건강 상태에 따라 불출석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이 시작돼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고가의 귀금속이나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투표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탄핵 찬성파까지 끌어안는 포옹 전략을 내놨고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와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강경 보수층의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같은 반탄파로 분류됐던 김문수, 장동혁 후보. 하지만 결선 투표를 앞둔 두 후보의 전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주말 찬탄파 안철수 후보와 만나 힘을 합치자고 제안하더니
마지막 TV 토론회에선 한동훈 대 전환길 누구를 공천하겠냐는 질문에 윤석열 절연을 주장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죠. 찬탄파까지 포용하는 통합론을 내세운 건데 탈락한 안철수, 조경태 두 후보의 지지층까지 흡수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안철수 후보 또 조경태 후보 누구라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동혁 후보를 밀고 있는 윤어게인 전환길 씨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결선에서만 김문수가 됐다면은 그 안철수하고 조경태 친한파 애들이 전부 다 그 김문수 도와줘서 그런 거잖아. 반면 장동혁 후보는 단탄파로서의 생명성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아직도 그 분노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끌어안고 저는 여기서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찬탄파를 배제하면서 아스팔트 99 또는 윤어게인 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밖에 있는 분들 중에 우파 시민 그 어떤 분들과도 저는 연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사고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5년도에 중간쯤을 지나서 우리가 레몬법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아주 많은 2025년도에는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의 문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전기차가 다른 전기차보다 더 큰 문제를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매니팩처가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의 문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전기차를 말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차 회사들은 물론 테슬라, 리비안, 루세드가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더 오래된 차 회사들, 특별히 Ford, GM, Mercedes, Volkswagen, 아우디에서도 많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판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전기차를 샀다, 하이브리드를 샀다, 맨 처음서부터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셨어도 맨 처음에 차를 리스를 사자마자 조금에도 느낌이 이상하다. 어떠한 느낌? 내 가스차는 그래도 곧바로 시동이 걸렸는데 전기차는 물론 조용해서 시동이 걸렸는지 알았는데 걸리지가 않았네. 다시 또 눌러야 됐네. 이런 것부터 문제를 잡으셔가지고 맨 처음에 워닝 라이트가 안 뜬다고 해도 조금에도 느낌이 이상하다. 갑자기 프리웨이를 갔는데 70마일에서 혼자 50마일로 떨어졌다. 아니면은 갑자기 70마일로 눌렀는데 70마일로 빨리 안 올라간다.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맨 처음에 마일리지가 아주 얕을 때서부터 수리 기록을 만드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특별히 전기차는 문제를 발견하는 게 더 힘들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문제들이 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때는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곧바로 들어가셔서 일찍서부터는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문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전기차 하이브리드도 아주 많은 좋은 보상을 레몬법 사용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사계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